엄지손가락 여자들 꼭 알아야 돼요. 북과 부인과의 성열. 여자들 생리통, 뭐, 자궁근종, 하여튼, 여자들 자궁과 관련된 뭐든지, 부인과 뭐든지란, 여자들 갱년기 때 뭐, 열 뜨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놓으면 돼. 다른 거 놓을 때 같이 놔주면 된다. 하여튼, 부인과 성열, 북과인데, 이거는 이 엄지손가락 안쪽 마디거든요. 역시, D선이라고 그럴까, 그러면? 어쨌든 가운데와 제일 바깥선의 사이. 그냥 뼈에 붙여 놓는다 생각하면 되고, 북과는 책에 따라서 2개다 얘기하는 데 있고 3개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2개 또는 3개인데 3개를 먼저 얘기할게요. 3개 잡는 방법만 하면 되니까. 보통 3등분, 보통 이렇게 있으면 3등분점을 놓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3개면 4등분점을 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일단은 가운데를 놔. 그러고, 그 다음에 3등분점에 놓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2개는. 그러니까 4등분점에 놓으면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운데 거에 붙어서 놓는 거예요. 이 놔보면 안 돼. 이쪽으로 갈수록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놓으려면 뼈에 받치거든. 그러니까 더 안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북과 역시 어쨌든 4등분점이 아니고 가운데 혈자리에 좀 더 가까이 온다는 거지. 가운데 거는 2등분점에 놓고 나머지 2개는 3등분점에 놓는 거예요. 이 3개를 4등분점에 놓는 게 아니고. 자, 내일부터 생리통이 있다는 사람, 이것도 역시 나는 요 한 개만 놔도 싹 없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2개 사실은 안 돼. 북과는 요 역시 한 개만 놓거든요. 지금 아프잖아요? 딱 놓고 염전하면서 지금 어때요 하면 괜찮아진다. 왜 허리가 생리 때문에 허리가 아프든 배가 아프든 어디가 아프든 간에. 그다음에 이쪽 눌러서 아픈데 그다음 이쪽 북과를 놓고서 다시 눌러보면은 그게 얼마나 줄어드는지 없어지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럼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지금 아픈 게 줄어드는 통증이 없어지든지 앞통이 줄어들든지 앞통 없으면서도 생리통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2가지 확인한 게 중에 있는 거에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면 되고, 어쨌든 탁 찌르면 거의 뭐 0. 몇 초 만에 생리통 싹 줄어들어요. 그러면 진통제 안 먹고 지날 수 있으면 그게 좋잖아요. 자, 요게 북과고. 자, 엄지손가락 제일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제오혈입니다. 제거한다는 제자하고 오염됐다 할 때 오자하고 제오혈. 그러니까 상처가 안 아물고 진물이 난다든지 수술한 자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안 아물고 이런 거 상처 난 자리.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게 욕창 환자들. 진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창구가 수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이거는 침 놓는 자리가 아니고 제일 방해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란세다를 들고 이걸 그냥 가운데를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찔러주세요. 란세 들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짜줘. 그러고 나면 욕창 같은 환자들 경우에도 이렇게 짜주고 그 다음날 보면은 이게 그 부위가 환부가 꾸덕꾸덕 이렇게 말라 있더라고. 그 정도로 빠릅니다, 반응이. 어쨌든 방열혈이다. 이름을 기억해서 제거한다, 오염된 거. 어떤 자리, 수술 자리든 상처난 자리든 이게 잘 안 아물고 지저분하면은 제오혈을 방열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환측이 양쪽 다 하면 된다니까. 환측인데 보통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보통 가운데 이러니까. 5호는 엄지손가락. 자, 엄지손가락 적백육제. 요 선상에서 잡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본체의 요 제일 바깥쪽 마지. 그래서 침을 놨는데 이렇게 쑥 들어가면은 뼈를 타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아니라
제일 바깥쪽에 맞은 뼈 위에다 올려놓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놔볼게요. 그래서 적백육제 우리 대충 요렇게 있다고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래서 이 탐일봉이 5호 놓을 때 꼭 필요합니다. 그 뼈를 이러면 흘러내리잖아. 아니거든. 이쪽으로 흘러내려도 안 되고 제일 윗부분 그쪽 부분을 타고서 이쪽 대가리까지 딱 밀었을 때 받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 바로 한 개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침을 하나 딱 들고 있어야 돼. 눈을 떼고 침 가지러 갔다 온 순간 저 자리를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탐일봉을 딱 밀어서 끝이 느껴지면 눈 떼지 말고 그대로 침을 들고 그 자리에다 하나 찌르는 거예요. 자, 만약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쑥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지. 얘처럼 자 이제 이 침을 한번 만져봐요. 그렇게 뼈 위에 얹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알겠죠. 이렇게 쑥 들어간 거랑 지금 이거랑 차이를 알겠죠? 그렇게 두 개를 놓고 나머지는 그 사이사이에 이제 세 개를 더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눈대중으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뼈 위에 올라간 거거든. 이것도 뼈 위에 올라간 거고. 호자 부르죠. 호자 아니면 말맞자, 호랑이 호자, 말맞자 부르는 건 그만큼 효과가 빠르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5개를 놓고 나서 이거를 뭐 하나하나 이렇게 염전하기 어렵잖아요. 동시침 항상 놓고 끝이 아니고 염전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아까 정장열도 이렇게 놓고 1시간 동안 그냥 눕혀놓는 것보다는 간호사들 시켜가지고 10분마다 한 번씩 와서 염전을 해주러 가더라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염전은 좌우 해주는, 이거 키가 크겠다. 하여튼 염전을 해주라고 하면 됩니다. 아마 손 모양을 바꿔서 그럴 거예요. 자, 5는 그냥 5개 한꺼번에 잡고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염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5호는 아까 소절과 함께 발목 빈대에 쓴다고 했지만 5호는 그냥 모든 관절에 다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쪽이 1, 2, 3, 4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뭐 이런 뭐 발의 어느 부분에 작용하고 이는 어디 작용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외우지 말고 귀찮잖아요.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5개 다 놓고 돌리면 다 들으니까. 옛날에는 제가 강의할 때는 이 탐일봉으로 5개를 꽉꽉 눌러가지고 자 이거 아프세요 5개 1, 2, 3, 4, 5 누른 다음에 이 중에 제일 아픈 2-3개 어느 게 제일 아프냐 물어봐가지고 그 중에 제일 아프다는 2-3개를만 놔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5개 그냥 다 놓고 그냥 같이 돌리면서 물어보면 돼. 그래서 꼭 근데 모든 관절에 다 듣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5호가 디스크 처방에도 들어가거든요. 척추의 관절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손가락 관절 뼈마디가 아파서 굽혔다 폈다 이거 잘 안 된다. 5호 놓으면 된다고. 발가락 마찬가지고. 무릎 관절 있다 그러면 설령 좀 이따 하겠지만 다른 거 놓으면서 5호를 같이 놔준다고. 그래서 모든 관절에 다 한번 응용을 해보세요. 제 느낌에는 모든 관절에 다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손가락에서 목혈이 있습니다. 목혈은 두 번째 손가락 안쪽입니다. 목혈은 간열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구충혈 뭐 이럴 때도 쓸 수 있겠고, 근데 목혈은 3등분점입니다. 목혈은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손바닥 피부병에 넣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피부병에 놓을 때는 환측에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침 놓아 주려다가 만약에 손바닥에 습진이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목혈을 더 추가해서 놔두면 된다. 서비스라 하고 손바닥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놔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왜 이 2개 간단하게 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또 목혈은 어디에 듣냐면 손바닥에 땀 나는 거,
그 후계를 같이 배합한다고 하는데 손바닥 땀 나는데도 씁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듣는 사람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일단은 땀 나는 사람은 이걸 먼저 해보고,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두 번 안에도 땀이 싹 말라버려요. 땀이, 손바닥 땀 때문에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손을 이렇게 거꾸로 들고 있으면, 아니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조금만 누워있어도 여기 땀이 고이잖아요. 물이 막 고이고, 이러면 뚝뚝뚝뚝 떨어지고 이런 사람인데도 목혈 딱 놓으면 싹 말라요, 이게. 맞고 누워있는 동안에도 마른다고. 그래서 한 번 맞아서 근데 안 듣는 사람은 더 오래 눕는다고 해도 안 듣더라고. 그리고 한두 번 나서 듣는 사람은 후계 안 나도 듣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듣는 사람은 후계 나도 안 듣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각자들 한번 해보신데, 들을 땐 정말 잘 듣기 때문에 그 확인해 보시고 응용해 보시고. 그러나 손바닥 피부병은 무조건 잘 들어요. 그래서 손바닥 피부병 있는 사람은 목혈을 꼭 추가를 해서, 다른 거 원래 자기 쓰던 거 있으면 쓰고 목혈은 추가로 놔주면 됩니다. 역시 두 번째 손가락입니다. 가운데와 제일 바깥쪽 가운데 놓는 게, 아까 목혈이라 했으면 그냥 가운데 놓는 게 가운데잖아요. 중간이에요, 중간. 자, 가운데.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옆으로 나는 것. 대간. 그 다음에 그 위에 2분의 1 되는 곳, 소간. 그 다음에 마디를 하나 올라가서 3등분점, 부간. 그 다음에 더 바깥쪽 외관. 자, 봅시다. 간단해요. 중간, 딱 중간에 놨잖아요. 중간, 대간, 소간, 그 다음에 좀 바깥쪽 부간, 그 다음에 아예 바깥쪽 외간. 이게 5개가 산증에 쓴다고 되어 있어요. 산증. 그리고 남자들 같으면 전립선 뭐 어쩌고 이럴 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 만약에 전립선 때문에 소변 뭐 어쩌고 하면 마금수, 마켓수, 이거 중간, 대간, 소간, 부간, 외간, 그다음에 신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거는 간하고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행간사 이런 것도 좋고, 명왕 이런 것도 좋고, 뭐 그러니까 동시침만 얘기하자면 마금수, 마켓수, 중간, 대간, 소간, 부간, 외간, 명왕, 신관 뭐 이런 거 놔주면 되겠죠. 처방은 안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럴 때 쓸 수 있다. 자, 이제 손에 있는 거 할게요. 손에는 보면은 우리 뭐 A선, B선, C선, D, E선 뭐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뭐 어디가 A고 B고 할 필요 없이 제일 가운데 선, 제일 바깥선, 그와 사이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와 사이선은 뼈에 붙여서 놓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네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A, B, C, D, E 다 됐고, 일단 손에는 조그만 거 먼저 갑시다. 요 집게 손가락, 아까 여기 이 뼈의 제일 가운데 에 뼈에 붙여서 많이 놓을게요. 이게 지사마거든요. 사마는 폐하고 관계된다 생각하면 돼요. 폐하고. 근데 사마는 사실은 다리에 있어요. 그래서 지 있는 거는 다리에도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거 잡기가 귀찮거든. 바지를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이 넓은 거리에서 잡는 것보다는 조금 데서 잡는 게 잡기가 쉽고, 여기 놔도 효과가 좋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나는 여기를 써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사마를 방해를 하면 축농증에 뭐 좋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을 쉽게 잡는 데서도 듣기 때문에 굳이 안 한다는 거지. 2개가 있으면 그 중에 편한 쪽에 걸 놓는데, 지사마도 3개, 실자리는 3개입니다, 사실은.
제일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사이에 놓고, 그거하고 사이에 놓는데, 사실은 요거만 놔도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습관적으로 G3은 한 개만 놓거든요. 왜? 손가락에 맞는 건 좀 많이 아파요. 손은 감각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놓는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방향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제일 바깥선이라면, 이게 가운데 선이라면, 그거의 가운데라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이 뼈에 붙여서 놓는다 생각하면 돼요. G3입니다. 손가락에 있는 3화. 여기 하나, 혈자리는 모두 3개입니다. 그래서 3개를 다 놓는데 나는 요 가운데 것만 놓는다. 그 다음에 여기는 조고금 족청금이라는 게 있어요. 생선가시 목에 걸렸을 때들은 잘 쓸 일은 없지만 그러면 우리 병원에 가서 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냥 아이고 여기 딱 놓으면 이게 사라라 내려가요. 사라라 내려가요. 그래서 알면은 써먹을 수 있잖아요. 간혹은. 요것도 역시 이거의 3등분점. 그래서 한 개는 이렇게 놓고 또 한 개는 이렇게 놓고 역시 수직으로 이 뼈에 붙여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의 3등분점. 지오금, 청금. 역시 다리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거금, 족충금이 다리에 있어. 근데 취혈하기가 이게 더 쉽기 때문에 여기서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손가락에서 또 중요한 것. 슬령이 있습니다. 슬령은 이름 그대로 무릎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무릎이 옛날에는 뭐 슬령, 그 다음에 기송인가? 뭐, 저는 나눠가지고 관절이 아픈 것, 아니면 근육이 아픈 것 이렇게 나눠서 쓰기도 하고 했는데, 써보니까 그냥 슬령 그냥 다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릎이 아픈 것. 그러면 다 쓰면 돼요. 아까 무릎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무릎이 퉁퉁 붓고 무릎 관절이 종통이 있다. 그럼 아까 5호 얘기했잖아요. 5호. 관절에 다 듣는다. 슬령 5호. 그 다음에 뼈가 부었으니까 복원. 그 다음에 소골도 골종에 쓴다 그랬죠. 골종. 그런 거 놔주면 되는 거라. 그래서 처방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다 그냥 응용하면 돼. 그리고 우리 정열 놓듯이 이 가운데 손가락에서도 이 뼈가 갈라지는 홈이 있거든요. 거기 홈에다가 수직으로 놓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그냥 넣어. 뼈를 타고 들어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 손가락 뼈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 홈에다가 놓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2개입니다. 엄지 쪽에도 있고 새끼 손가락 쪽에도 있고. 그래서 이때도 이 탐일봉을 가지고 이렇게 뼈 받치는 곳까지 찾은 다음에 거기다 놓습니다. 근데 이 2개 중에는 엄지 쪽보다는 새끼손가락 쪽이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저 다리가 번쩍 떨어지네. 그래서 그때도 자, 이쪽이 좀 더 아픕니다. 미리 얘기해주고 놓으면 더 미리 대비를 하겠죠. 그럼 더 아플라나. 하여튼 자, 슬령은 무릎, 그게 관절이든 근육이든 무릎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강명 패심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자주 쓰진 않는데 척추통. 우리가 뭐 신전격이나 뭐 다른 걸 했는데도 딱 뼈 아픈 게 안 없어지고 있을 때 써볼 수 있거든요. 보통 신전격 놓으면 골통은 없어지는데 안 없어지면 이제 이강명 패심을 놓는데 패심이 이강명이에요. 이강명 패심이에요. 나중에 그건 나중에 책 찾아보세요. 침 방향은 어떤 방향? 소지 쪽으로.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잘 쓰진 않지만, 위에가 패심, 밑에가 이강명이라고. 그래, 이강명 패심, 아까 얘기했잖아. 예, 맞네요. 요거 3등분선이거든요, 3등분선. 그 다음에 침 방향을 책만 보면 잘 몰라요. 혈은 딱 가운데거든. 근데 그거를 약간 이쪽에서 그거를 지나가게 이쪽으로 넣는다 생각. 역시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침 방향만 봐놓으라고. 안 그러면 이거 여기서 이렇게 침이 안 들어가잖아요. 요거 한 개 더 놓을 때 요렇게 같이. 이강명 패심, 척추통 뭐 둘 중에 뭐 하나가 있어요. 뭐 허리 삔 것도 있고 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제일 끝단 손톱, 그러니까 손톱 바로 밑에 이것도 방해를 하는 혈입니다. 열개자 해가지고 개비혈. 속이 안 편하. 예를 들어서 채 따라면 뭐 엄지손가락 이런 거 따지 말고 개비혈을 따주면 됩니다. 그 팔을 훑어서 손가락을 꽉 쥔 다음에 란시다를 하나 들고 콕 찔러서 한 바퀴 돌리고, 그 란시다 들고 할 때는 그냥 콕 찔렀다 빼면은 그 구멍이 닫힐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방해할 때는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찔러가지고 한 바퀴 싹 돌린 다음에, 내 손 아니니까 돌린 다음에 빼고 짜면은 잘 나옵니다. 전에 왜 목 붓고 목 아프고 이럴 때 상량 방해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그런 식으로 탁 하면은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변비에도 쓴대잖아요. 상량 방해. 대장에 열 내려주니까. 근데 그때도 이게 팔을 훑어가지고 손가락 딱 쥐고 콕 찌른 다음에 뺑글 돌리서 놓으면 쭉쭉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쪽 손가락이 많이 나오면은 저쪽 손가락 할 때는 적게 나와. 저쪽 손가락 많이 나오면 이쪽 할 때는 좀 적게 나와요. 하여튼 제 경험은 그랬는데, 어쨌든 가운데 손가락 제일 끝에 손톱 밑에 개비혈입니다. 비장을 이렇게 열어준다 생각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손바닥에서 또 많이 쓰는 혈은 복원입니다. 복원. 복원은 네 번째 손가락인데, 이 뼈를 복원시킨다 생각하면 됩니다. 뼈와 관련돼서.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복원 놔도 됩니다. 디스크 복원 놔도 됩니다. 뭐 손가락 관절염 복원 놔도 됩니다. 하여튼 뼈를 복원시킨다는 개념으로 다 활용하면 됩니다. 어깨가 석회화됐다, 관절이 복원 놔도 됩니다. 그때 왜 복원과 소골 같이 놔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네 번째 손가락 바깥. 이게 하나 더 주시고 같이. 자, 네 번째 손가락 바깥쪽입니다. 가운데와 바깥의 중간선. 역시 뼈를 타고 들어가겠죠. 손가락은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 세로 무늬가 있어요. 세로 무늬. 그래서 요런 세로 무늬들이 있기 때문에 놓기가 좀 편해. 어쨌든 여기 이 제일 가운데와 제일 바깥의 가운데선에서 뼈를 타고 들어간다. 혈자리는 3개인데 제일 가운데 거 먼저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됩니다. 역시 이때도 내 손가락이 이 손가락 뒤에 이렇게 대고 있죠. 그래서 침이 왔구나 느끼면 거기까지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스크 환자인 경우에, 디스크나 디스크 협착이 환자인 경우에 뭐 다리를 통증이 있어서 못 든다, 당겨서 못 든다, 뭐 이런 경우에는 먼저 들어보라고 하고 나서 복원을 먼저 놓습니다. 다른 허리 아픈 근육통으로 이렇게 허리 아픈 거 말고 디스크 환자인 경우에는 복원을 1번 혈로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보라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허리가 아픈데 디스크인가 아닌가 확인할 때도 오히려 복원을 넣어서 씁니다. 그래, 이 사람이 사진을 찍어보고 온 사람 상관없는데 안 찍어보고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복원해서 반응이 있으면 당신 사진을 한번 찍어보는 것도 좋겠다. 디스크인 경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해주죠. 그리고 혈자리는 3개이기 때문에 이제 4등분점이기 때문에 제일 가운데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또 반씩. 하나 더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어쨌든 손가락은 세로 무늬가 있기 때문에 놓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복원의 가운데 혈을 놔서 반응이 없으면 나머지를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원을 가운데 가면 먼저 놔서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복원의 가운데 혈을 먼저 놓고 효과가 있으면 나머지 위아래 2혈을 더 놔줍니다. 그 다음에 손에서 사실은 이 새끼손가락 쪽에 화설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름이 설 들어가잖아요. 무릎. 근데 화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심장과 관련된 것. 이 사람이 심장이 안 좋다. 그래서 심장 안 좋은 사람들 책 찾아보고 화설을 응용해 봐도 됩니다. 근데 아프니까 놓지는 않아요. 이렇게 놓는 방법은 얘들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수직으로. 근데 심장과 관련된 증상 많이 다스려주고, 그런 사람이 무릎이 아프면 여기다 쓰면 되겠죠. 이걸 더 추가해 주면 되겠지. 보통은 설령을 놓는데
심장 안 좋은 사람은 얘를 더 추가해 줘도 된단 말이지. 그죠? 근데 하여튼 그런 혈이 있다. 책 찾아보세요.